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원석 검찰총장 드디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오늘 임명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임명장을 주기까지요 불과 90분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검찰총장 그리고 물론 이제 한기원 공정거래위원장도 동시에 임명을 했지만은 이 검찰총장을 이렇게 신속하게 임명한 걸 두고 말이죠. 지금 야당의 비판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이수진 원내 대변인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는 검찰과 재벌만 있냐? 그리고 특히 이원석 총장을 두고서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하나의 직통 라인으로 만들려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러면서요, 인사청문회에서도 보니까 이 검찰 갖다가 정권 안위의 방패 그리고 정치보복을 위한 칼로 전락시킬 것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어요. 이러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전인 정부 관련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 구성이 굉장히 시급하고 특히 국민안전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순방 전에 임명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요. 우선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했는데 지금 이제 9월 중순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5, 6, 7, 8, 9 넉 달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김호수 총장이 그만둔 지도 이미 벌써 뭐 5달 지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기간의 중요 요직을 갖다가 비워둔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윤 대통령의 순방도 순방이지만요, 신당역 사건이 지금 굉장히 이 검찰총장의 시급한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총장이 말이죠, 오늘 임명 일성으로 대검 취임식에서요, 이러한 이 강력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1호로 말이죠, 이 검찰총장 1호 지시로 스토킹 범죄의 원칙적 구속 수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 얘기를 보면요, 우선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예산이 뭡니까? 월성 원전 사건이라든가 태양광 비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비리들, 그리고 스토킹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 역량을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취임식에서 밝힌 몇 가지를 보면 이원석의 검찰이 이렇게 운영이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요, 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 이 금융증권 범죄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루나테라 이 사건을 지금 강력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좀 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 이게 바로 어제도 말씀드린 태양광 비리가 대표적인 거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월성 원전과 관련된 비리, 벌써 7천여 억 이상의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가 아니겠어요? 이런 걸 수사를 철저히 하자. 더군다나 금융증권 범죄는요, 추미애하고 박범계 아예 조직을 없애버리듯이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제1호로 복원시킨 이 이 금융증권 합동 수사단이죠. 이거를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펀드 사기와 같은 민생 침해 범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 장애인,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하는 강제범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자. 그러면서요, 이원석 이 총장도 이 사자성어를 성어를 갖다가 또 인용을 했어요. 요즘 뭐 이 사자성어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비자의 법불악이, 저는 뭐 잘 모르는 사자성어예요. 아무래도 이제 법률가들이 좋아하는 성어 같아요. 법불악귀는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법은 불악귀, 귀한 사람에게 대해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승불요구, 승불요곡 이건데, 먹줄은 먹줄이죠. 불곡, 말하자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불 요곡, 즉 이 굽어지는 것을 요곡, 불요곡, 꺾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줄은 불요곡이다 이거예요. 굽은 것을 따라서 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비자의 법불악의, 그 다음에 승불요곡,
이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용어 중에, 이제 얘기 중에 하나는요, 검찰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자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지만은 초심과 기본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헌법 가치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오롯이 답이 있다. 그래서요, 헌법 10조를 인용하고 있어요. 헌법 10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같이 이제 10조의 사실상이요, 이 검찰이 해야 할 일에 큰 기조가 거기에 많이 담겨 있죠. 자, 그러면서요, 이원석 총장은 마지막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법에 맞게, 다음으로는 세상의 이치, 생식에 맞게, 마지막으로는 사람 사는 인정까지도 헤아리는 겸허한 검찰인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 마지막 부분은요, 상당히 이색적인 검찰총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1호 지시가 나왔는데요. 이 1호 지시 내용을 보면은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도 법무장관도 강력히 대응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석 1호 지시도 바로 여기에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전국 60개 검찰청에 스토킹 전담 검사가 89명이 있는데요. 이 스토킹 전담 검사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져가지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놓고 판단을 하라.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대검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 스토킹 범죄자 엄단과 관련된 지시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가 생명과 신체에 우해를 가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 그리고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지속 반복적인 피해자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범행 동기와 실질적인 피해 정도와 같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법정 제출을 똑바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대검에는 이 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집책 성향과 정도, 그리고 직장과 주거 등 생활 근거지의 밀접성, 그리고 범행 경위와 기간 등 이런 위험 요소들을 치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킹 범죄요, 이게 뭐 일회성으로 지나가지 않고,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스토킹 범죄가 지금 금년도 전반기에 한 1만 7천 건이나 발생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 1만 5천 건 발생했는데 작년 1년 발생한 양을 넘어설 정도로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이가 또 오늘 일제히 싸움질에 나섰어요. 그래서 맨 먼저 한 것이 지금 이제 대선 승리 1등 공신이 누구냐? 이준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침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대선 1등 공신이냐? 34.8%가 이준석이고요. 그 다음에 윤핵관이 기여했다는 것은 4.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대선 승리 1등 공신 내부 총질러 이준석입니다. 자, 그래서 내부 총질러 이거는 이제 권성동 원내 대표의 문자 폭탄에서 내부 총질하는 말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내부 총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비판하는 차원에서 내부 총질러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공유하고 있어요. 본인이 제일 당선 기회가 높다. 이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토마토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응답자의 30분의 1에 해당되는 34.8%가 이준석을 1등 공신으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윤핵관이 기여했다는 것은 4.7%가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요, 최근에 이준석이가 본인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아주 페북에 단골로 인용하고 있어요. 지난 11일 날은요, 이번 국민의 위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책임이 각각 25.8, 20.9로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투윤리의 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지금 당 내분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 내분 책임을 줘가지고 윤리의 나를 회복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비판하는데 써먹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바로 1등 공신이야. 똑바로 나를 인정해 줘. 이러한 이 일종의 이 불만과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준석이하고 김행하고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바로 뭐냐. 이준석이가 요즘 계속해서 당원 가입 캠페인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 김행 의원이 이준석이가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적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김행 비대위원 좀 많이 나갔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김행 비대위원이 오늘 그렇게 이 민주주의 적의 주인공 즉 주어는 누구냐? 당원이 아니다. 이준석 본인이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요. 자, 이준석이가 얼마나 쌍둥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본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뭐 이 얘기 가지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권성동하고 또 싸움이 붙었어요. 뭐 권성동하고 싸움 붙는 것은 어제 오는 얘기가 아니죠. 자, 뭐라고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렸냐면은요. 지금 이제 쉴 새 없이,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 원내 대책회의에서요. 지금 이제 이준석 때문에 당의 내분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대통령과 당을 향해서 쉴 새 없이 이준석이가 돌팔 매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맞받아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이 시작한 게 아니야. 이준석에게 집단 린치하고 돌팔 매질을 하려고 하는 당신들이 기획한 것이야. 이렇게 해서 윤핵관과 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페북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국민들 생각에 대선 승리에는 34% 기여한 당 대표를 가리켜서 24.1% 기여한 대통령이 4.7%를 기여한 윤핵관에게 내부 충실하는 당 대표라면서 뒤에서 험담하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독식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국민의힘은 또 다른 평행 세계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대위 이 주호영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인 거 이와 관련해서 가처분이 처음 인용되고 나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으면 다른 평행 세계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 뒤로 이미 3주가 흘렀는데 법원 부정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이렇게 현 비대위 체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말은 바르게 합시다. 이준석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준석에게 집단 리치하고 돌팔 매질을 하려고 당신들이 기막히게 돌팔질을 하려고 당신들이 기획한 것 아니냐.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날 선거하니까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 일치 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서 쉼 없이 돌팔 매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데 대한 반박문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한국갤럽에서 이례적으로 이 호감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이 호감도 조사 내용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1등 41%고, 그 이후로요. 이 호감도를 보면은 홍준표가 2등 40, 3등이 이재명 34, 유승민이 30, 4등입니다. 한동훈이 28, 5등, 이낙연이 27, 안철수 27, 이준석이 호감도가 맨 뒤에요. 호감도가 제일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호감이 가지 않는다. 비호감도. 그러니까 이준석이 또 1등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65%. 그리고 비호감도 2등이 안철수 63%. 3등이 이낙연 57. 그 다음에 한동훈 50. 그 다음에 56. 4등이죠. 이재명입니다. 그 다음에 5등이 유승민 53. 그 다음에 6등이 51. 이낙연. 한동훈이요. 죄송합니다. 한동훈 57.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등, 8등이 오세훈 시장, 홍준표가 7등이고요. 오세훈이 8등. 그래서 비호감도가 제일 낮은 사람이 호감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간에 몇 명은 또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나 어쨌든 호감도 1, 2, 3등은 오세훈, 홍준표, 이재명이다. 그리고 비호감도 1, 2, 3등은 이준석, 그 다음에 안철수, 그리고서 이낙연이에요. 자,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요. 이낙연 다음으로 이재명이가 4등 56%지만 4등에 랭크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고용주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1심, 2심, 3심에서 이미 형사적으로는요, 이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내렸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건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무혐의 받은 거와 마찬가지다. 쉽게 얘기하면 명예훼손 형사사건 무죄 판결 취지와 똑같이 이번 판결도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선은 대한민국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고용주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라고 지칭한 것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와 같은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 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자라고 의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번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요,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은 이제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3천만의 배상을, 2심에서는 1,000만 원의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단했지만은 이러한 2심, 원심을 깨고 말이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난 2월 달에 형사사건, 명예훼손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민사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대법원이 오늘 내렸습니다. 그 자면은요, 이 진중권 교수 요즘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인 그런 논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말이죠, 야권이 그 김혜경, 그 다음에 이재명 본인에 대한 물타기를 위해서 본인 내외의 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절반 이상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찬성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CBS 라디오 박재훈의 한판 뉴스 어제 방송인데요. 여기에 진중권 작가가 출연을 해서 말이죠. 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는 자, 지난 문정부 때 일이잖아요. 우리 여권에서 시종일관 주장하는 거. 자, 문정부 애완견 검사들에 의해서 2년이 넘도록 탈탈 털고 먼지까지 다 털었는데도 안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당시 그래갖고 소환 조사도 못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추미애 박범계가 왜 소환 조사도 못했는지 제일 잘 알고 추미애 박범계 애완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누가 했느냐? 바로 이성윤이와 이정수 했느냐? 이성윤이하고 이정수가 그렇게 수사팀 반대를 무릅쓰고 소환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죄를 입히려고 난리를 쳤지만은 소환 조사도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박범계 장관도 추미애 장관도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왜 그러겠는가.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자기 식구는 봐줬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자기 식구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이 검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잡으려고 총당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장관이 직접 개별 사건 수사를 주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수사했는데 다 정권에서 중견 노릇을 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잡아놓고 싶었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법원에서 일부 공개된 증거를 들고도 부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정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 야권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는 점을 진중권 교수도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이죠. 자,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